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여러분의 은퇴 자금이나 매달 나오던 수입이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 상상만 해도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주식 시장이 폭락해서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서류상 가치가 아주 조금 올랐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며칠 전에 차를 새로 바꿨다는 이유만으로요. 네, 정말 황당한 상황이죠.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억지가 어딨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약 7만 8천 명의 시니어들에게 이것은 뭐랄까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매일 벌어지는 차가운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노후는 어느 정도 안전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그 바닥이 사실은 얼마나 얇은 얼음판인지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죠.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료의 행간을 읽는 심층탐구 시간에 저희와 함께 대화의 제3의 멤버로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요. 케어유 뉴스 김형래 편집장이 2026년 4월 8일 수요일 바로 오늘 날짜로 분석해 주신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 집약 리포트입니다. 네, 제가 이 리포트를 쭉 꼼꼼히 살펴보면서 느낀 건요. 이건 단순히 나이 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시니어 트렌드인데 시니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네, 현재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나 부동산 시장의 민낯, 그리고 가족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해체되고 재조립될 것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미래 거울 같은 거죠. 듣기만 해도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자, 그럼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제대로 한번 짚어보죠. 우리의 노후를 지켜주는 1차 방어선,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듣기로는 정부가 기초연금 예산으로 1년에 무려 2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22조 원이죠. 근데 왜 갑자기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건가요? 핵심은 그 막대한 예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결정하는 그 기준에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률이 한 67%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 원래 정부의 목표치인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 목표치보다 부족하네요. 네, 그런데 최근 5년 사이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한 노인이 무려 2배나 급증했습니다. 그 이유가 참 흥미로운데 이분들이 갑자기 사업이 대박 났거나 복권에 당첨돼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대체 왜죠? 아니, 수입이 0원인데 연금이 끊긴다는 게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네. 아까 제가 비유했던 것처럼 나는 게임에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었는데 어느 날 시스템 맵이 업데이트 됐다고 내 생존 아이템을 강제로 삭제해버리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제도의 근본적인 결함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행정당국이 고령층의 실제 생활 실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책상이 서류의 숫자만 보는 이른바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 편의주의요? 네, 소득 인정액이라는 걸 계산할 때 이 어르신이 오늘 당장 저녁 반찬거리를 살 현금이 있는지 이런 건 전혀 따지질 않습니다. 아, 그럼 뭘 따지는 거죠? 단순히 그분이 살고 있는 집의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분 있죠. 그걸 그냥 기계적으로 얹어버리는 구조입니다. 와, 그러니까 내 실제 수입은 10원도 늘어난 게 없는데 내가 사는 동네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서류상으로는 소득이 늘어난 부자로 둔갑한다는 뜻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게다가 아까 자녀 명의의 자동차 가액까지 부모의 연금 자격에 영향을 준다니요. 아니, 이거는 정말 부동산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이 시스템 완벽한 모순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주 큰 모순이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이 현상이 더 뚜렷해지는데요. 오늘 리포트에 소개된 미국 상류 중산층 베이비 부머들의 경제적 여유, 이 사례와 비교해보면 그 자산 격차가 노후 삶의 질을 어떻게 가르는지 엄청나게 실감이 납니다. 아, 미국이랑 비교를 하면요. 네, 미국은 401k 같은 퇴직연금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성장이 개인의 노후 자산으로 바로 연결되는 탄탄한 계층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시스템적으로. 반면에 우리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보니까 현금 흐름은 전혀 없는데 장부상으로만 부자인 이른바 하우스푸어 고령층이 대거 양산되고 있는 겁니다. 아, 집만 있고 돈은 없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노인을 단순히 시혜적인 복지 수혜의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요. 경제적 자립 주체로 보는 그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개편과 연계해서 실제 현금 흐름을 반영하도록 기초소득 안전망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는 나는 국민연금도 잘 드러났고 펀드도 좀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네. 근데 시스템이 이렇게 뭐랄까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간다면 공공의 안전망이라는 건 언제든 내 발밑에서 구멍이 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네,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돈이라는 1차 안전망이 이렇게 뻥 뚫려버리면 과연 돌봄이 실제로 필요한 현장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서늘하고 비극적인 현실이 펼쳐집니다. 리포트에서 교차로 분석한 해외 충격 사례들이 그 암울한 미래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 어떤 사례들이 있었죠? 일본의 경우에는요. 벚꽃 명소에서 한 80대 노인이 지나가던 여성을 공격하다가 연행 도중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헐, 그거 묻지마 범죄 같은 건가요? 단순한 묻지마 범죄가 아닙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네. 일본에서는 지금 고령 수용자가 너무 급증해서 교도소가 사실상 최후의 요양원으로 전락했다는 구조적인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감옥에 요양원이 문다고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돌봄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겠다? 네, 감옥에 가면 적어도 새끼 밥 먹여주고 잠자리도 해결해주니까요. 와, 이건 진짜 너무 끔찍한데요? 약간 디스토피아 영화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인도 사례도 아주 충격적입니다. 인도는 어떤데요? 전통적인 가족 부양 의무만 굳게 믿고 자녀에게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넘겨줬는데 결국 집에서 쫓겨나서 거리에 나가면 시니어들이 인도에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자식한테 다 줬다가 쫓겨난다고요? 그럼 한국은 어떤가요? 우리도 초고령 사회 진입이 진짜 코앞이잖아요. 손 놓고 있지는 않겠죠? 네, 물론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리포트를 보면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이라는 취지의 통합돌봄 본사업 전환 현황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긴 해요. 아, 통합돌봄이요? 네.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직접 병원 동행 서비스 논의 현장도 찾아가고 충북이 추가 선정돼서 이제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이 되고요. 오, 꽤 넓게 하고 있네요. 네. 양평군에서는 12개 읍면 교육을 하고 도봉구는 7개 병원과 협약을 맺는 등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아주 바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엄청나게 바쁘고 뭔가 척척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겉보기에는 그렇죠. 에이징 인 플레이스, 즉 시설에 갇히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 살아온 정든 동네에서 삶을 마무리한다는 철학 자체는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현장의 그 작동 방식을 들여다보면요. 위험 신호가 아주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가장 치명적인 한계점이 뭐냐면 정작 이 돌봄의 핵심이 되어야 할 동네 의원이나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제일 중요한 핵심 부품이 빠져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게다가 제가 리포트 읽으면서 진짜 기가 막혔던 부분이 뭔지 아세요? 일손이 부족하고 현장 수요가 너무 복잡하니까 어떤 곳에서는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 상한 시간을 늘리는 그런 땜질식 처방으로 겨우겨우 막아내고 있다고요. 네, 아주 뼈아픈 대목이죠. 아니 선생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댐에 커다란 금이 가서 막 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댐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그 예쁜 캐릭터 밴드 하나 쥐어주면서 이거 붙이고 다 나았다고 우기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하하, 아주 예리한 비유입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결국 그게 복잡한 수요를 조종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증거거든요. 아, 지휘봉을 잡은 사람이 없다는 거군요. 네. 통합돌봄의 성패는 중앙의 거창한 정책 기획보다 지역 단위의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당장 4월 9일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에서 동아시아와 북유럽 정책 비교 포럼이 열리는 것도 바로 이런 부처 간의 칸막이 해소 방법을 찾기 위해서죠. 그렇군요. 그럼 아까 인도 사례처럼 재산 다 뺏기고 쫓겨나는 비극을 한국에서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인도 사례처럼 재산 이전 후에 노인의 거주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실질적인 장치, 신탁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합돌봄과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네, 자, 여기서 분위기를 조금 완전히 바꿔볼까요? 네. 솔직히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속이 좀 많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서류상 집값 때문에 연금 끊기고 돌봄 시스템은 공무원들 초과금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니까요. 저도 말하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 세 번째 트렌드를 보면요. 진짜 아예 딴 세상이 펼쳐집니다.
네, 보유세 부담을 느낀 자산가들의 주거 이동이 만들어낸 이른바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열풍이죠. 맞아요. 이 리포트에 나열된 프로젝트들 스케일이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냥 단순한 요양원이 아닙니다. 단지 안에 막 골프장이 품어져 있는 액티브 시니어 레지던스부터 파르나스 호텔이 참여한 소유 한남, 그리고 케어닥의 남판교 더힐 같은 것들. 네, 게다가 베스타스 자산운용하고 싱가포르 자본까지 협력해서 대규모로 들어오고 있죠. 와, 진짜 스케일이 다르네요. 이게 단순히 요양이나 돌봄을 넘어서 막 감성과 경험을 파는 필코노미, 그러니까 필 앤 이코노미가 결합돼서 호텔급 웰네스 프로그램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철저히 라이프스타일 경쟁으로 넘어간 겁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여기서 진짜 삐딱하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네, 해보시죠. 방금 전까지는 막 자식 착각 때문에 연금 끊긴 분들, 공무원들 야근하는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골프장이랑 호텔이 등장하잖아요. 네네. 1084만 명의 시니어 인구 안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우주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 내고 럭셔리 주거지 찾겠다는데 시장이 알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겉으로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시장 논리죠. 시장이 1천만 시니어를 소비와 주거의 핵심 축으로 보고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건 긍정적인 신호가 맞습니다. 그렇죠. 산업이 크는 거니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우리가 우려하는 건 바로 지독한 양극화와 인프라의 공백 때문입니다. 양극화요? 어떤 식으로요? 민간 자본과 좋은 인프라가 오직 수익성이 극대화되는 이 상위 소수를 위한 고가 분양형 중심의 시장으로만 질주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 쏠림 현상이군요. 네, 이렇게 되면 정작 가장 많은 인구가 속해 있는 중산층 이하 시니어들의 주거 안전망은 철저하게 소외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비싼 식당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네 식당들이 전부 미슐랭 3스타 최고급 레스토랑으로만 바뀌어버려서 평범한 사람들이 밥 먹을 곳 자체가 아예 멸종해버린다. 이런 뜻인가요? 와,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게다가 이 고급화가 철저하게 수도권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죠. 아, 지방은요? 대구나 경북 같은 지방은 시니어 주거 인프라가 완전히 공백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활력을 살리면서도 중산층과 지방 거주자들을 위한 정책적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죠. 와, 청취자 여러분도 이 극단적인 온도차가 팍팍 느껴지시나요? 돈의 흐름이 결국 내가 늙어갈 장소와 존엄성마저 두 쪽으로 쫙 갈라버린다는 사실이 좀 씁쓸합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돈이 많아서 럭셔리 레지던스에 살던, 자산이 없어서 기초연금에 의존하던 이 초고령 사회의 모든 계층이 공통으로 직면하게 되는 최후의 평등한 위협이 있습니다. 바로 치매입니다. 네, 과거의 치매는 한 개인과 가족이 무조건 짊어져야 할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최신 동향을 보면 이제는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자 생태계적 차원의 접근으로 인식이 완전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제가 리포트 보면서 귀를 진짜 쫑긋하게 세웠던 대목이 바로 이 과학적 근거 부분이었어요.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면 치매 위험이 무려 40%나 낮아진다고요? 아니, 독감 백신이란 치매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저도 처음에 놀랐는데요. 그 연결고리가 바로 염증에 있습니다. 염증이요? 네, 독감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몸에 전신 염증이 생기는데 백신을 맞아서 이 염증 반응을 낮춰주면 뇌세포를 파괴하는 과정도 함께 억제되는 원리라고 합니다. 와,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몸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군요. 그럼 리포트에 나온 그 제2형 당뇨병 여성의 가임기관과 치매 상관관계,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경고가 하나 있었죠. 중년기에 혈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년기 치매 위험이 최대 2배나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와, 2배나요? 그럼 산업이나 기술 쪽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산업적 움직임도 무섭습니다.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의 치매 전문 병동 개소부터 해서요. 유성선 병원의 AI 데이터 진단 시스템인 스케일팻 2.0 도입도 있고요. 네네. 특히 디지스트, 그러니까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에서는 기존의 FDA 승인을 받은 약물을 이용해서 뇌 안의 면역세포를 조절하는 기전을 규명해내기도 했습니다. 아, 뇌 면역세포를 조절한다고요? 네, 뇌 안에 찌꺼기를 치우는 청소부 세포들이 오작동하는 걸 막아주는 연구죠. 게다가 전자약 기업들도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전국 각지, 평택이나 양주 같은 곳에서는 시민 참여형 치매 걷기 행사도 아주 활발합니다.
와, 병동개소부터 AI 진단, 전자약, 걷기 행사까지. 진짜 하루에 쏟아진 기사만 수십 건인데. 근데 선생님, 듣다 보니까 왠지 훌륭한 조각들이 너무 파편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들 각자 도생하고 있는 것 같달까요? 이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쫙 맞출 어떤 밑그림 같은 건 있는 건가요? 이 복잡한 현상을 아주 날카롭게 꿰뚫어 보셨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가 의료기관이나 연구실을 벗어나서 지역 공동체와 산업 전반에 깊숙이 스며드는 현상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네. 하지만 방금 진행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연 이 개별 대책들을 하나의 유기적인 생태계로 묶어내는 정책적 구식력이 충분한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아, 구심력이요? 네, 걷기 행사의 데이터가 AI 진단으로 매끄럽게 넘어가고 그게 다시 전자약이나 지역 돌봄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통합 관리가 앞으로의 가장 큰 숙제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정말 오늘 밀도 높은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이 방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이제 청취자 여러분도 명확히 보이실 겁니다. 김영래 편집장의 리포트 마지막에 적힌 오늘의 트렌드 한 줄이 이걸 완벽하게 요약해주네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복지 안전망의 구멍이 커지는 사이 돌봄 체계는 전환점을 맞았고 시장은 라이프스타일 경쟁을 벌이며 치매는 사회 전체의 현안이 되었다. 네, 제도의 틈새부터 기술의 최전선까지 지금 우리가 마주한 거대한 파도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한 훌륭한 요약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긴 침칭 분석을 들으시면서 혹시 속으로 아유, 그래도 나한테 당장 닥칠 일은 아니니까 아직 먼 미래 시니어 이야기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 리포트에서 스쳐 지나갔던 팩트 하나를 다시 꺼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중년기의 혈압 관리가 훗날 치매 위험을 2배나 좌우한다고 했었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죠. 결국 이 초고령 사회의 양극화와 돌봄 공백 속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서게 될 것인가는 저 멀리 있는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오늘 챙겨 먹는 식단, 오늘 하루의 건강관리, 그리고 현재 세워두고 있는 자산 이전 계획에서 이미 결정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오늘 하루의 구체적인 행동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이네요. 여러분 스스로 한 번쯤 이 질문을 꼭 던져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우리의 내일은 결국 오늘 우리가 딛고 있는 이 현실 위에서 만들어지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자료의 행간을 깊숙이 파헤쳐본 이 시간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서 더 날카롭고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